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와 비슷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더 높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100%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 보통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데, 그때 보증금을 100%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. 통상 이제 황금성이 높고 이제 수도권이 한 60%, 70%가 이제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전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오피스텔, 연립주택, 다세주택이 깡통 전세가 굉장히 높죠. 그래서 깡통 전세가 뭐고, 그 다음에 깡통 전세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깡통 전세라는 거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이 내림으로써 주택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주택 전세 가격이 더 높아가지고 임차인이 전세가 만기가 됐는데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. 깡통 전세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이나 뭐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가 깡통 전세가 많은 경우가 많고, 그다음에 이제 그 경매는 통상 이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. 임의경매는 이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금융경매 대출을 받고,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제 경매가 되고, 이제 강제경매인 경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주는 경우에 세입자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됩니다. 그 소송이 이제 승소를 되면은 그 확정 판결을 받고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입니다. 그러면은 깡통 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대출 여부와 주택 시세, 전세 시세를 파악하여 가능하면은 주택 시세와 전세가 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즉 주택 시세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가지고 어느 정도 갭이 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임차인은 이제 정기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등기 등본을 교부받아가지고 그 소유자의 어떤 세금 체납이라든지, 세금 체납을 하면 당연히 이제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텐데 뭐 그런 거라든지, 아니면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있는지 추가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그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, 만약에 전세금 대출 받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네 번째는 전세 만기 시에 만약에 전세 보증이 반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임차권을 등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 임차권 등기는 그냥 이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소유자 의사와 무관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경매가 되더라도 이제 배당 신청을 안 하더라도 공시가 됐기 때문에 배당을 자동으로 받습니다. 그리고 이사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. 다섯 번째는 집 소유자 변경 시에 임차인 동의 조항을 전세 계약의 특약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습니다. 최근에 문제되는 게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이제 세입자 몰래 매매가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소유자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깡통 전세가 큰 문제가 되는 거 있는데, 이 전세 보증금 승계는 당연히 되지만 그렇지만은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능력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 변경을 임차인에게 미통보 시에는 이의 제기하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즉 반드시 이제 전세 계약할 때 그 소유자 변경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이 조항을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전세 계약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임대차 계약할 때요.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원하는 지역의 주택하고 그 다음에 전세 시세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해당 주택 부동산 등기 등본을 확인하시고, 특히 얼굴을 확인해서 대출 여부, 그 다음에 대출 규모, 그 다음에 만약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근저당 설정일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전세 계약을 하면은 보증법에 가입을 하시고, 네 번째는 전세 계약일에 주택 인도 및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받기 바라시고,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부동산 등기 등본을 교부하여 소유자 변경 및 추가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, 여섯 번째는 전세 만기 시 전세 보증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하기를 바랍니다.
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.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. 우선 변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전세 계약했을 때 나보다 후순위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1순위가 뭐 전세 계획자고 두 번째가 뭐 건조당 설정일이고 세 번째가 또 뭐 새로운 어떤 어떤 뭐 압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우선 손이기 때문에 나는 배당을 100% 받을 수 있고 또는 나는 그 전세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. 예, 왜냐하면 낙찰자에게요.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후순위다 그러면 나는 후순위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가 없겠죠. 그 순위를 확정하는 게 그 확정일자입니다. 그래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은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시면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소유익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이 됩니다.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 되면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. 주택이랑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주택에는 단독주택,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특히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이라는 걸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.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보통 이제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개 이제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 다가구 주택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 요 특징,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 우리 이제 빌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은 또 건축법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업무 시설에는 공공 업무 시설이 있고 일반 업무 시설이 있습니다. 그 일반 업무 시설에는 뭐 금융업소, 뭐 출판사 등 제2종이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거가 그죠.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입니다. 오피스텔은 업무라고 하는 업무 시설이지 주거 시설, 즉 주택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 일부 구역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걸 말합니다.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하면서 전입신고와 실거주 확인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거주하게 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록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안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그리고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전입신고 가능한가를 뭐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뭐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그 소유자가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거용입니다. 그러면은 아까 그 최우선 변제 말씀드렸죠. 최우선 변제. 그래서 그 보증금의 일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2010년도, 2013년도, 2016년도, 2018년도, 2021년도 개정이 됐고 또 올해 아마 개정이 예상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,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하고 그 다음에 세종, 용인, 화성은 좀 집이 좀 비싼데죠. 4,300만 원, 그 다음에 광역시는 2,300만 원, 지방의 기타는 2천만 원입니다. 그리고 그 최우선 변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낙찰이 좀 금액이 크게 돼가지고 그 넉넉하다 그러면 다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2분의 1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전세입자가 많다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나눠 가져야 또 비율로 그 내용입니다. 3번, 4번은 그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최우선 변제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보증금 규모가 금액이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밀 억제권은 1억 3천만 원, 광역시는 7천만 원,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입니다. 그리고
그 보증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전세 보증금이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다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일부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플러스 된 경우에는 월세를 이렇게 보증금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 1년에 1할 또는 기준금리에다 2.5% 그러니까 현재 2.5%니까요 기준금리가 거기다가 이제 2% 이렇게 해가지고 4.5%가 됩니다. 그 둘 중에 당연히 4.5%가 낫겠죠.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금리도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만약 1억 2천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그러면은 보증금 1억 2천을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법정으로 보면은 연 1할 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1.2억에 4.5% 하면은 45만 원, 연 540만 원이니까 당연히 540만 원이 되겠죠. 월 45만 원이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하고 만약에 월세가 있다 그러면 그 월세를 플러스 해가지고 받습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5천만 원에다가 만약에 이제 내가 월세가 45만 원이다. 그러면 그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1억 7천이 됩니다. 그러면은 1억 5천이 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월세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꼭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에 꼭 물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요 날짜는 근저당 설정 기준을 판단하여 최우선 변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만약 2021년도에 그 7월 달에 전세 계약을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.